이건 초등학교 5학년의 쌓기나무의 그 규칙성에 대한 문제예요. 근데 어떻게 풀었냐면요. 우리 어머님들 읽어보시면 기겁하실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네. 다 그렸습니다. 그래도 이 친구는 뭔가를 맞히려고 하는 의지는 대단합니다. 의지는. 근데 틀렸어요. 진짜 억울할 겁니다. 자, 우리 이런 아이들이 엄마나 선생님들한테 이런 질문 많이 합니다. 엄마 수학 공부 왜 해? 근데 나중에 시간 있으시면 이 책 한번 읽어보세요. 수학의 눈을 찾아라 라는 책입니다. 포스코, 포스텍, 그 다음에 서울과고, 서울대, 또 카이스트, 여기를 다 졸업한 친구들이 쓴 그 책인데요. 여기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 좀 숨어 있습니다. 수학은 기회와 선택의 자유를 만들어주는 과목이다. 즉 우리 아이들이 뭐 법대도 가고 싶고 또 의사도 되고 싶고 여러 가지 꿈과 비전이 있어요. 근데 그 발목을 잡는 과목이 무엇이다? 수학입니다. 수학. 이제 정시 모집이 곧 시작됩니다. 아이들이 각 대학마다 과목을 선택하는 게 달라요. 그래서 언수외 그러면 애들 거의 지원 안 합니다. 수리가 들어가면. 언외, 언어 영역, 외부 영역. 거기는 경쟁률이면 30대, 40대 미어 터집니다. 그러니까 수학이라고 하는 과목이 언제부터 형성되느냐? 사실은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이 실력이 쌓이는 거예요.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여기 보시면은 초등학생이 수학 포기자 굉장히 많습니다. 수학 포기자. 그건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언제부터 포기의 조짐이 보이느냐? 1학년 말 2학년 초부터 보여요. 어머님들 아닌 것 같다는 이제 그 생각이 드시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앉아 계신 어머님들 중에 큰애가 위에가 중학생이고 아래가 초등학생이면 아마 좀 느낌이 다르실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초등학교 때는 적당히 공부해도 80점, 90점, 100점 나옵니다. 그런데 그 점수가 중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를 보면 완전히 들통납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서울 지역뿐만이 아니라 제가 전국 그 강연을 다니는데요. 중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평균 점수가 55점에서부터 65점 사이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의 그 수학 점수는 사실은 허상입니다. 허상. 어머님들 빨리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면 왜 초등학교 1학년 2학기하고 2학년 때부터 수학 포기하는 조짐이 왜 보이느냐? 이제 신학기가 됩니다. 신학기가 되어서 서점에 가세요. 그래서 우리 엄마들이 자녀를 위해서 그 학기 교재를 사세요. 근데 엄마들이 학기 교재 고르는 공통점이 일단은 뭐 브랜드 있는 거, 그죠? 100점 맞는 수학이나 뭡니까 또 우등생 해법 수학 이런 거. 그러고 나서 돈을 지불하고 집으로 가지고 이제 집으로 오세요. 근데 전국에 있는 엄마들의 공통점입니다. 가져온 또 사온 책을 어떻게 할까요? 모든 엄마들의 전국에 있는 엄마들의 공통점이에요. 네. 그렇죠. 답지를 뜯어서 일단은 숨겨놓습니다. 그죠? 네.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예 가끔 채점해 주려고 봐요. 근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것도 전국에 있는 모든 엄마들의 공통점입니다. 그렇죠. 숨겨놓은 답지를 찾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출판사에 전화합니다. 근데 이제 우스갯소리지만 가끔 채점할 때 한번 책 넘겨보세요. 앞에는 나름대로 공부한 흔적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뒤에 가면 갈수록 깨끗합니다. 그러면서 가끔 뭐가 되어 있죠? 별표. 별표된 거 못 보셨어요? 아이들이 별표는 거는요, 문제가 중요하다는 뜻이 아니라 엄마 나 이거 몰라요 라는 거예요. 근데 별표된 문제는 전부 다 뭐죠? 전부 다 문장의 문제입니다. 그죠? 전부 다 서술형 문제예요. 몇 줄 넘으면? 2줄 넘으면. 그러니까 1학년 2학기 때부터 수학 문제 딱 보자마자 2줄 넘었습니다. 그러면 풀어볼 생각을 안 해요.
무조건 별표입니다. 그게 수학 포기자의 첫 걸음이에요.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 아이들이 참 많은 것들을 더 가르쳐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과서가 바뀐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또 바꾼답니다. 또. 그래서 내년 바뀌는 거 중점 사항을 말씀드릴게요. 이 학년군 단위로 개발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1학년 따로, 2학년 따로, 3학년 따로, 4학년 따로 따로따로 했거든요. 이제는 1학년, 2학년을 묶었어요. 그래서 1학년, 2학년 군, 3학년, 4학년 군, 5학년, 6학년 군, 그 다음에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을 묶어서 중학교 군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공부하는 내용은 수화 연산 영역하고요, 도형 영역하고요, 측정 영역, 그 다음에 규칙성, 그 다음에 이제 확률과 통계. 이 규칙성 영역은 바로 이게 내무가 있는 시기라든지 또 문제 해결력을 키우는 그러한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러면서 문제 해결력과 추론 능력. 추론 능력은 무엇이 그 다음번에 나올 것인가라고 예측하는 능력을 추론 능력이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의사소통 능력이 강화됐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문제 해결력이 굉장히 강조되다가 내년부터는 이 의사소통 능력이 강화됐어요. 의사소통 능력이 뭐냐면 서로 대화하는 겁니다. 서로 통하는 거예요. 자, 미국에 갔습니다. 또는 미국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럼 미국 사람과 의사소통하려면 영어로 말하면 되죠. 자, 일본 사람을 만났습니다. 일본 사람하고 의사소통을 하려면 일어로 하면 돼요. 자, 수학 시간입니다. 수학 시간에 의사소통하려면 뭐 해야 되죠? 뭘 해야 됩니까? 수학 시간에. 문제 풀면서 뭘 써야 됩니까? 식을 써야죠. 식. 다시 말해서 여기서 의사소통 능력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의사소통 능력은 수학에서는요. 바로 풀이와 식을 쓰는 능력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는 수학에서의 의사소통 능력은 바로 수학의 글과 수학의 말로 자기가 문제 풀고 생각한 것을 정확하게 표현할 줄 아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객관식으로 하는 수학 문제는요, 전혀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전혀 의미가 없다. 자, 그러면서 언제 바뀌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년에는 초등학교 1, 2학년, 중학교 1학년이 바뀌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는 영어가 먼저 바뀌어요. 요거 이제 니트 시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니트 시험 때문에. 그 다음에 14학년도에는 초등학교 3, 4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이 바뀌고요. 또 요때 또 대학 입시 제도가 또 바뀝니다. 벌써 발표가 났는데 1교시 언어 영역이 아니라 아예 국어 시험입니다. 2교시 수리 영역이 아니라 아예 수학, 3교시 탐구 영역이 아니라 사회 또는 과학, 4교시 외국어 영역이 아니라 영어 또는 한문, 그렇게 바뀌어요. 그러면서 내년부터는요,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익힘책과 전자교과서를 폐지를 합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암시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어머님들 전자교과서라는 거 혹시 한번 보셨습니까? 이게 뭐 말이 굉장히 어려운데, 초등학교 입학하면은 영어책을 이렇게 나눠주잖아요. 영어 교과서를. 그러면서 뒤에 CD가 꼭 달라붙어 있죠. 그것을 전자교과서로 그래요. 근데 영어는 도움이 됩니다. 영어는 네이티브 발음이라든지 뭐 리스닝 컴프레이션이라든지 뭐 도움이 돼요. 근데 수학은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수학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손으로 쓰면서 하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 자녀들 중에 보면 야, 너 수학 좀 식 좀 써. 그러면 엄마 나 다 아는 건데 아닙니다. 다 아는 것 그 정도까지는 눈으로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어려운 문제 나오면 눈으로 절대 못합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서 초등학교 때는 잘했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서 꼬꾸라지는 애들, 성적 떨어지는 애들이 바로 그렇게 눈으로 공부한 아이들이에요. 제가 83년도부터 94년도까지 만 10년이 아니라 만 11년을 저도 고등학교에서 현직 교사를 했습니다. 만 11년을 근무하면서 7년 동안을 고3 담임을 했어요. 그 보면은 다들 잘했답니다. 언제? 초등학교 때. 네, 초등학교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고등학교 올라오면 성적이 떨어지는 이유가 바로 눈으로 공부해서 그렇습니다. 눈으로 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답니다. 예, 그게 뭐냐면 사랑할 때만 눈으로 하랍니다. 자, 그러면서 교과 과정이 개편되면서 이 수학교육 선진화 방안이라는 걸 발표를 했습니다. 수학과 다른 과목과 내년부터는 통합학습을 합니다. 그러면서 스토리텔링 수학을 도입을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수학이 조금 어려워져요. 좀 어려워집니다. 자, 처음에 제가 초등학생 답을 왜 보여드렸냐면, 아이들에게 사각형,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을 그리시오로 했는데, 뭔 말인지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그런 아이들에게 수학과 다른 과목을 통합학습을 하겠다. 신문에서는 융합형 교육이라고 해요. 신문에서는 융합형. 또는 스팀형 교육이라고 합니다. 스팀. 이제 S는 사이언스, 과학을 뜻하고요. T는 테크놀로지, 기술을 뜻하고요. E는 엔지니어, 공학을 뜻하고요. 그 다음에 A는 아트, 음악, 미술, 체육을 뜻하고요. M은 매스매틱스, 수학을 뜻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융합형 문제가 뭐냐면 고대 그리스의 수학자 중에 피타고라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를 중3 때 배우는데 오직 피타고라스라는 사람은 수학에만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도레미파솔라 시도 음계의 기본을 만든 사람이 피타고라스예요. 그래서 낮은 도와 두 번째 높은 도의 그 진동의 파장이라고 하는데 그게 2배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피타고라스가 처음으로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낮은 도, 아주 낮은 도 있죠? 그 다음에 뭐 도레미파솔라시도 한 다음에 그 두 번째 높은 도, 그 사이를 한 옥타브라고 하는데 그 한 옥타브 사이에 그 진동폭, 파장의 길이가 2배만큼 늘어난다는 사실을 피타고라스가 발견한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낮은 도와 세 번째 높은 도, 첫 번째 낮은 도와 세 번째 높은 도 사이에는 몇 배의 관계가 성립할까요? 8배의 관계가 성립돼요. 아, 참, 4배의 관계. 2 곱하기 2니까. 무슨 말씀 이해하시겠죠? 그게 바로 수학과 음악을 결합한 문제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통합학습이라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 스토리텔링 수학. 조금 전에 제가 이제 피타고라스라는 얘기 했잖아요. 그것이 이제 소위 말해서 그 스토리텔링 수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이 수학이 어려워집니다. 초등학교 수학이. 그래서 이건 이제 교육부가 발표한 자료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수학에 약한 계층들이 많이 생길 것이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는 이런 수학 취약계층을 위해서 수학 대중화 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현재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